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당명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사과 내용 관련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밖에서도 많이 시끄러웠어요. 예, 계엄 13개월 만이죠.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말하자면 계엄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다. 어제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이제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당 안팎에서 요구해온 윤석열 대통령,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선언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당 내부에서도 윤석열과의 명확한 절연 입장 표명 다시 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어제 어떻게 봤어요? 장동혁 대표 계엄 사과. 이게 원래는 이제 오늘 한다고 했어요. 예고는 그렇죠. 8일 날 하겠다고 했는데 거죠. 하루 갑자기 어제 아침에 속보가 나오면서 뭐 오늘 한다 이렇게 했었죠. 하루 당겨진 거는 뭐 또 여러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런데 당대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작년부터 그렇게 빨리 뭐 발표해라, 사과하라, 변화하라 이런 요구를 안고 기자회견장에 선 건데 그리고 1월달 새해가 되면 변화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예고된 상태에 섰는데 딱 접했을 때 국민들이 와 드디어 변화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줬느냐. 이게 그런 기대 자체가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워낙에 예고를 해놓으니까 사실은 기대가 별로 없던 건 맞아요. 기대가 별로 없는데 그런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날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선언인데 굉장히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에 딱 봤을 때 그냥 계엄을 이제서 사과했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간헐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해왔던 또 전직 비대위원장들은 또 이렇게 어설프게 했던 이런 내용, 나아간 내용이 뭔가. 그래서 어떤 감동이나 효과, 변화의 첫 그 시작점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좀 많은 의문이 남는, 왜 했는지 잘 모르겠는 사과가 된 거죠. 회견이 된 거죠. 일단 너무 늦고 거의 네. 1년 늦고 그리고 어제 정도 그냥 계엄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네, 추경호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추경호 의원도 얘기했고 권영세도 얘기했고 네. 권영세도 뭐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했고 권성동도 얘기했을걸요 아마. 그리고 실제로 그 지도부인 김도읍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아주 그 강도 높게 사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자리를 떠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오히려 지도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쐐기 박는 차원에서 한 거다. 쐐기를 뒤로 박았죠. 그러니까. 뒤로. 그리고 본인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일부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지도부에서는 전혀 지금 여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말 결단 정말 결단. 고뇌 찬 네. 정말 고뇌 찬 역사적 결단. 결단이에요. 예. 저는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국민들 그렇죠. 눈높이에서 저는 생각해야죠. 김동우 정책위장이 이제 사퇴하고 나갈 때 이제 끝났다. 더 이상은 없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근데 김도읍 정도도 나갈 정도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솔직히 내일이 결심 공판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특검에서는 사형이냐 무기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절연할 것이냐에 대한 그 절박함과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원래 오늘 하려고 했으나 하루라도 더 빨리 뭔가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후에 그 기자들의 질문도 안 받았잖아요. 네. 곤란하죠. 네. 다들 답변을 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저 민주당에서 저도 기자회견을 하면 불편할 때 절대 답변을 질의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최대한 그렇죠. 줄이거나.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너 알잖아. 여기가 우리의 최선이다. 이건데 저는 이거 자체가 국민에 대한 민심도 알지도 못하고 시대 정신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정말 그런 사과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심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통 이게 질문 안 받을 때 대표적인 게 장관 후보자 낙마했을 때 네. 낙마했을 때 사퇴합니다라고 후보 사퇴합니다라고 할 때 그때 질문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이게 반쪽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은데 이게 반쪽도 아닌 것 같아요. 반의 반쪽 정도 수준 아닌가 싶고 윤에 대한 절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고 탄핵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 반대.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당론을 철폐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사실은 거의 1년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여기 당론
이거 철회하자라고 했다가 완전 욕 바가지로 얻어 먹었는데 지금도 뭐 그 수준에서 김용태 위원장보다 훨씬 더 뒤에 후퇴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기자들이 보기에는 뭐 기회라고 하면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기회였는데 이것조차 차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일 이제 결심 공판이 있는데 아마도 사형이 구형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부에서는 야, 과거를 벗어나겠다는 정도면 우리로서는 정말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사과를 한 거다.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읍소할 정도인데 반대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에 그 사형을 구형을 받는다고 하면 그 상황으로 보면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과 여전히 함께 가는 모양새.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당내에서도 정말 어제는 다시 이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분출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윤석열 이름을 넣을까 말까를 막판까지 고심은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넣을까 하다가 뺐다는 건데 장동혁 대표의 내심은 시종일관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절연을 언급하지 않고 변화를 계속 하고 싶어 했다라는 계엄 거예요. 사과도 안 하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그 작년 말부터 계속 쇄신파들이 많이 이제 만나서 좀 요구를 했잖아요. 그때도 항상 그런 것만 빼고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 근데 이제 말이 안 되죠. 사실 그게 이제 서 있는 바탕이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외면한 채 어제도 보면 사실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당명 개정 추진하겠다부터 해서 무슨 2030과 함께한다, 무슨 국민 공감 연대를 한다,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이 되겠다 등등 하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어제처럼 그렇게 비장하게 기자회견장에 서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하면 돼요. 그냥 평상시에. 그리고 여야 언제든 지방선거 기획단 누가 나와서 우리 이제 이런 거 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집권 제1야당 대표가 나와서 하면서 그런 거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반응이 이게 무슨 어제 그 대한감이래 그랬죠. 이게 재건축을 하라고 했더니 인테리어만 하고 있다라고. 김재수 의원이 그랬죠. 근데 이게 이게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 이제 국민의힘에 같이 고민되는 부분은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과 절연을 하고 사과를 하고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거를 하는 순간 자신의 세력이 그렇죠. 여태까지 주장했던 것들이 다 이제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자기 부정이 되니까 힘들고 그렇지만 그걸 절연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내란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이제 갈등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이득인가라는 이 고민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쇄신파들도 사실은 각계 전투 각자 산다 이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당에서 이제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저 너무 많이 느껴져요. 김재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막 다들. 그리고 지금 이름 당명만 바꾼다는 건 전 변호사잖아요. 그 법인이 자기의 채무가 너무 많거나 뭐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이름만 바꿔요. 법인 이름 바꿔요. 네, 이름 법인 바꿔요. 대표도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법인 개혁을 동의시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 전에 있던 계약이 부인되거나 무효화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면 인격이 다르지만 제가 뭐 김한나에서 김두나로 바꾼다고 제가 했던 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과 말들이 그 모순됐던 행위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름을 뭘로 바꾸나? 자유당?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자유대학 뭐 네. 자유 쪽 좋아하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당내에서 이게 지금 반발이 있다고는 했지만 당내 반발이 한쪽은 이렇게 대한과 미래 같은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개혁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윤호개인 쪽에서도 반발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전한길 씨 그 유튜브 보니까 네. 뭐라고 했더만요, 그죠? 네. 장동혁 대표가 계엄 사과한 거에 대해서 이러면 사형 구형하라는 얘기냐, 그렇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심 공판 하루 앞두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그 하면 그렇다는 거죠. 장동혁 대표는 그런 정서를 굉장히 의식을 하고 그래서 윤석열 얘기를 끝내 그 발표문에 이름도 안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 네. 자신의 고뇌에 찬 결단이 과거를 벗어난다는 표현을 2번 정도 넣었죠. 이제 그게 윤석열과 절연이라고 봐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그렇게 안 봐줄 테고 아무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댓글에 이런 얘기 있는데 이름을 바꾸면 전국에
국민의힘 간판을 바꿔달라는데 그 돈은 누가 부담합니까? 뭐 당에서 그 정도 돈은 있지 않을까? 예, 돈 많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자꾸 과거와 절연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그 인사를 보면 장해찬 그리고 고성국 입당 그리고 윤민우 윤리위원장 이분들 대부분 다 친윤, 친김건희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게 말하고 행동하고 말은 과거와 절연한다고 하고 행동은 과거와 훨씬 더 긴밀하게 지금 결연하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에 호선됐다라고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 윤민우 가천대 경찰학과 교수 오늘 지금 최고위 열리고 있는데 최고위에서 임명 안건을 처리하거든요. 임명 안건을 처리한다는 건 오늘 임명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윤민우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원장이 되겠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인 댓글 조작 발언. 뭐 중국이 무슨 우리 총선에 개입했다 뭐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김건희 씨 옹호 발언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로 논란을 빚기도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고성국 씨 입당한 것 가지고도 지금 말이 많죠. 그리고 전한길 씨 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과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본인이 실제로 장동혁 대표의 당선에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공천 얘기도 막 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고성국 씨도 공천 마찬가지입니다. 얘기. 예. 고성국 씨는 아예 한 30석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내에서 끌어오르지 않을 수 없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재섭 의원 얘기를 했는데 수도권 의원들이 특히 그러하고요. 윤석열을 다리에 매달아 놓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 보통 지방선거에서 이런 식으로 선거 얘기를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만큼의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선거가 아니라 본인이 이 지역에서 함께하는 이 지방 의원들의 그렇죠. 선거이기도 하고 본인들이 추천하는 이제 구청장이라든가 본인이 지지하는 시장의 선거이기도 한데 그만큼의 위기감이 느껴진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일부가 투표에 안 나오는 거죠, 대거. 네, 그렇죠. 그분들이 뭐 민주당을 찍지는 않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안 그래도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그런 위기감이 있겠죠. 근데 이제 장동혁 그 대표 입장에서는 이 고성국, 전한길 이른바 이게 유튜브계의 이제 강력한 거두 중에서 고성국을 입당시켜서 최소한 한쪽은 내 편으로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조금 내부를 다지면서 또 이제 이쪽 또 김도읍이라든지 주호영이라든지 이른바 영남 보수 중에서 이제 그 윤하고 절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조금 만족시키고 양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이 어정쩡한 모양새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두 마리 토끼 자고 면하면 아무것도 못 잡죠. 그러니까 지금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네. 얻어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는데 장동혁 대표님 정신 차리고 좀 길을 좀 잡으세요. 안타깝습니다. 두 마리 토끼는 잡으려 하는데 한동훈 등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배격을 하는 그렇죠. 거고. 아까 이제 지방선거 뭐 수도권 얘기하시는데 그런 그 어떤 의원 국민의힘 의원 그러시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맨날 그 그걸 딱 듣는 순간 아이고 우리 저 지방 자치단체장들 수도권 왜냐면 지난번에 그래도 꽤 됐었거든요 당선이. 아마 내석 빼놓고 기초단체 네, 포함하면 네. 많잖아요. 네. 얘네들 다 실업자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지난번에 거예요. 지방선거를 지나치게 많이 이겼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딱 윤석열 정부 출범 맞아요. 직후했으니까. 네. 지금은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거기다 더해서 또 새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근데 지방선거를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 서도권 의원들이 지방선거는 본인 선거가 아닌데도 좀 위기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은 지방선거는 내 선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그 후에까지도 맞아요. 그렇죠. 네. 얼마 안 남았고 그 사람들이 현역으로 띄워줘야 총선이 또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내 선거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총선의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은 그 전 지방의원들을 본인들이 공천하거나 본인들이랑 호흡이 맞추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호흡을 맞춘 사람들이 선거에 대거 출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가 굉장히 각 지역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날카롭게 대립되고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양쪽 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 탈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국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탈환을 최대한 덜 뺏겨야 되는 상황. 그리고 지금 김재선 지역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총선으로 처음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게 자기가 현역인 거예요. 그렇죠. 거의 네. 2008년 이후에 한 10몇 년 만에 이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키고 싶겠죠. 네. 쉽지 않죠. 그 지역 네. 자체가. 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한 번 더 어떤 그 뭐랄까 변화, 분노, 분출 뭐 이런 계기가 한번 올 수가 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설 지나면서 각종 여론조사를 나올 거고 또 좀 지나면 이제 후보 선출을 해놨는데 한 4월쯤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도 이 당이 돌아가는 게 좀 민심하고 안 맞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출마자들이 몸달아서 이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또 계기가 한번 올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윤석열 재판 관련으로 보자면 내일 모레 이제 내일이죠. 내일 네. 구형이 있고 네. 그리고 2월쯤에 1심 내란 선고가 있을 네. 거잖아요. 네. 물론 그 전에 이제 16일에 이제 그 다른 부분 선고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 여론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2월 가서 1심에서 뭐가 나왔는데도 예를 들면 뭐 그 정해진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나왔는데도 그때도 어떤 특별한 뭐 더 명확한 선언이 없다 입장 변화에 대한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분출하겠죠. 네. 그리고 어저께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의 이제 발표 내용에 보면 이게 뭐 계엄 사과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젊은층 2030 예. 전문가 뭐 네트워크 정당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젊은층은 권해찬, 전문가는 고성국 그분들 공천 주려고 하나 뭐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예, 파격 공천이라고 한 말이 약간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외연 확장과 관련돼서 그런 언급을 한 거 외에도 넥타이를 주황색을 맸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황색 넥타이를 맨 걸 가지고 이게 개혁신당 쪽에 대한 신호 아니냐 뭐 이렇게 읽혀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마침 이제 개혁신당 쪽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냥 한마디로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좀 세련되게 하든지 아니면 네. 진짜 물밑에서 접촉이라도 하든지 그런데 왜 하필 그 색깔을 메고 나왔느냐 뭐 이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예. 전혀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다만 이게 전체 지형을 보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이 오른쪽 윤어게인 세력으로 어쨌든 대표가 됐고 본인 생각이 어떻든 말든 간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이 반대쪽에 있는 게 이제 한동훈 세력이 있고 예. 그 다음에 한동훈은 세력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그 이른바 보수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기존 주류 보수 그게 뭐 주호영, 김도읍 있고 또 이제 그 이 지자체장들 오세훈도 네.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오세훈 시장도 박형준 안 시장도 된다 있고요. 박형준 예, 시장 예. 했는데 이 중에서 오세훈, 박형준 시장만 지지를 얻었죠. 지지라기보다도 예. 잘했다라고 네. 이분들은 선거 나가야 되니까 네. 그 정도 효과 정도 아닐까. 나머지는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아침 방송에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윤리위 그 다음에 이제 징계가 눈앞으로 다가오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의 지지나 그 박형준 시장 등등 지자체장들의 지지는 정말 두루뭉술한 적극적인 지지라기보다는 일단 사과의 방점 한번 찍고 가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선거는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라는 약간 되니까. 격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환영인 것 같아요. 나 공천 줘 뭐 그런 느낌. 공천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게 보수지들 사설 봤더니 이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쫙 모두가 다 썼죠. 근데 이제 조선일보가 1년 걸린 계엄 사과 예상 넘는 통합해야 국민 신뢰 얻을 것. 그리고 중앙일보가 국민의힘 쇄신 윤과의 절연 없이 가능한가. 그리고 동아일보 계엄엔 반쪽 사과 윤리위엔 윤 그림자 장 쇄신 의지 있나. 뭐 조중동도 약간씩의 그 온도차가 느껴지는데 전반적으로는 비판적이에요. 그렇죠. 비판적이고 그러면 이제 이 장동혁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오른쪽에 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잘 본인들이 알면서도 잘 못 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예. 못 오고 예. 일부는 약간 그 체감이 좀
늦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아요. 늘 예. 그 속에 있다 보면. 그래서 전 그런 면에서 2030 진짜 남성들이 대거 당가입을 했는지 몇 명이나 했는지 저 진짜 궁금해요. 왜냐면 사실 그게 지금 당가입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모수 자체가.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 됐다라는 것으로 마치 2030의 남성들이 대거 유입해서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홍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왜냐면 외연 확장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가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나이 드시고 영남 쪽에는 여기는 이제 거의 포화 상태니까 더 많이 유입된 것보다도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젊은층이나 그쪽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저는 가끔 이 정치인들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게 그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나요? 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면 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판단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막 이렇대라고 막 굉장히 놀란 듯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그러면 지역구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굉장히 귀가 얇고 그리고 굉장히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그렇죠. 상당히 많아 보이더라고요. 네. 정치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학대 편향 막 이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가장 그래도 좀 새로 유입시킬 수 있는 세대가 2030이라고 보는 거겠죠. 여론조사 보면은 예. 그래도 우리 그 4050 뭐 이상 세대 지금 이제 60대가 된 이런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진보 성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은 2030이다 봤을 거고 실제로도 원론적으로도 뭐 중수청이라고 하잖아요. 중도 수도권 청년 잡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부합하고 해서 그걸 열심히 하겠다라고 어떤 쇄신 카드의 하나로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해찬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해 놓은 것도 사실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장해찬이 가장 자신 있어하는 게 이제 세대론이고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는 거에 있어서 본인이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의도연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여론조사라든가 이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공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내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2030과 관련된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 네.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눈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죠, 네. 사실.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 세대는 다릅니다만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고무됐을 수는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그 명수가 정말 대표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명수도 사실, 그렇고 네. 그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의 모습으로 2030을 끌어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계속 말한 윤과의 절연을 명확히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2030과 손잡는다.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오겠습니까? 예상되는 성향의 이제 젊은이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게 과연 외연 확장이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이제 오른쪽으로 더 가게 되는 거죠. 네. 예.